네, 중학교 O2 3학년 1학기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나오는 기출문제로 내신 속 속에 있는 객관식 문제들 위주로 한번 쭉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풀어보고 나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봐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 변화 맞고요. 변하지 않는 건 물리 변화죠. 과일에 익는 거 산화 화학 변화고요. 용해는 물리 변화입니다. 용해는 물리 변화죠. 그 다음에 물질의 모양 상태 변한 거 물리 변화 맞습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물리 변화의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김치가 씌어진다. 발효죠. 화학 변화입니다. 메테인 연소는 화학 변화라고 했죠. 접거나 자른다. 모양 바뀌는 거. 아이스크림 녹는다. 융해. 그 다음에 드라이에서 크기 작아진다. 이거 승화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물질 변화의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컵이 깨진다. 물리변화. 확산. 물리변화. 성에가 낀다. 성에가 낀다는 승화죠. 이것도 물리변화. 그 다음에 찌그러뜨린다. 모양 변화. 물리변화. 단풍이 들었다. 이거는 단풍잎의 색깔이 변했죠. 이거는 화학 변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상태 변화죠. 융의 응고, 승화, 기화, 액화 이런 거는 화학 변화가 아니고 물리 변화입니다. 답은 2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네요. 이 중에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고르시오. 고기를 굽는다. 고기 구우면 색깔이 변하고 이제 익는 거죠.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얘는 화학 변화고요. 그 다음에 버터가 녹는다. 이거는 융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 변화. 물이 끓는다. 기화죠. 물리 변화. 그 다음에 자른다. 물리 변화. 갈색을 변한다. 이거 산화 반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니은, 디귿,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물의 두 가지 변화. 물 상태에서 그대로 퍼지는 거. 이제 뭐 기체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물리 변화. 얘가 쪼개져가지고 이 빨간 거 쪼개진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O2와 H2로 쪼개진 거. 얘는 화학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두 개가 바뀌었죠. 1번 틀렸고요. 분자의 종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H2O.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의 배열 달라졌죠? 원래 H2O였는데 O2하고 H로 바뀌었으니까. 물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모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종류랑 개수는 안 바뀌는데 배열이 바뀌는 겁니다. 화학 변화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도 위랑 똑같은 문제네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거. 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양초가 탄다. 화학 변화죠. 2번입니다. 확산은 물리 변화라고 했죠. 기포가 발생한다. 이거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뭐 H2나 O2가 CO2 발생했다는 실험이고요. 그러니까 화학 변화.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발효죠. 화학 변화. 그 다음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점점 반응은 나중에 D 나오죠. 껍데기와 반응은 CaCO3랑 HCl이 반응하는 거. HCl이 반응해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CaCl2랑 플러스 H2O가 생기고요. 플러스 CO2 이렇게 생기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화학식을 쓸 수 있잖아요. 화학 변화가 일어났죠. 원래 CO3였는데 답은 2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종류와 개수라고 했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요. 물질의 성질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다음 9번입니다.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메탄 연소 화학 변화고요. 녹슨다 화학 변화고요. 앙금 생성도 화학 변화죠. 다 화학 변화네요. 예, 이거에 대한 공통점, 화학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거죠. 새로운 물질 생성되고요. 원자의 배열 바뀐다 했죠. 종류는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여기서 요 세 번째 거, 앙금 생성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죠. 아이오딘 화, 납. 다음 10번입니다. 설탕을 가열할 때 약한 불로 가열하면 녹는다. 요거는 물리 변화입니다. 용해.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설탕을 더 오래 가는 설탕이 타면서 꺾이면 한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얘는 화학 변화. 가에서 분자의 배열이 변한다. 분자의 배열은 변하죠. 그지? 왜냐면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니까 분자 배열은 변하고요. 가에서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나에서 원자의 배열이 변한다. 맞고요. 화학 변화는 물질 변화, 원자의 배열 바뀌고요. 나에서 새로운 분자 바뀌죠. 5번이죠. 가와 나는 화학 변화 아니죠. 간 물리 변화입니다. 다음 11번.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가, 나, 다를 놨다. 근데 가에서 나로 가는 건 뭐예요? 물리변화. 그냥 마그네슘 구부린 거죠. 다로 간 거는 화학변화. 이거 연소한 거잖아. 마그네슘 연소 반응. 써볼까요? 마그네슘을 O2로 연소합니다. 그러면은 MgO가 두 개 생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화학반응식은. 마그네슘 리본은 구부리는 건 물리변화고 타는 건 화학변화고 타고 남은 쟤는 성질이 다르고요. 모두 기체가 발생하나요? 가와 나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발생한다. 볼까요? Mg에다가 묽은 염산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HCl 그럼 어떻게 되냐? MgCl2가 생기고 H2가 생깁니다. 여기 계속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통합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기체 발생합니다. H2 맞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간이 전기 전도기를 넣으면 전류가 흐른다. 아니죠.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만 다에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화학 변화가 되게 되면은 물질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타고 나면 재 있죠. 이 재에 묽은 염산 떨어뜨리면요 H2O가 생깁니다. 물이 생겨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 12번. 화학 반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화학 반응 나타난 식이다. 반응물, 화학 반응과 생성물 맞고요. 화학 앞에서 저는 입자수의 비다 맞고요. 입자 얼마큼 있는지. 개수비는 물질 질량비, 개수비는 질량비랑 다르다 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개수비는 부피비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입자수 비랑 똑같고요. 근데 질량비랑은 다르다고 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리고 원자의 종류 다 알 수 있죠. H2O 써주면 원자가 수소하고 산소 있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 질소와 산소가 만나서 NO2가 되는 거. 그럼 질소는 N2 플러스 산소는 O2 이렇게 되는데 질소가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뒤에 2 붙여주고 산소 4개 됐네요. 2 붙여주고 1, 2, 2 답은 5번입니다. 개수 맞추는 거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기 보면은 질소 2개, 산소 4개, 여기도 질소 2개, 산소 4개 이렇게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4번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써보겠습니다.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이다. CH4가 산소를 만나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CO2 플러스 H2O. 여기 5번에 써있네요. 그럼 이제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C 맞아져 있고 H 맞춰야죠. 2. 그 다음에 산소가 4개.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답은 뭐 여기 틀렸네요. 여기 2 써야죠. 2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메탄과 산소, 이산화탄소, 물. 화살표의 왼쪽에 쓰는 게 반응물, 생성물이 오른쪽. 그 다음에 원자 종류 개수가 맞도록 맞춰야 되죠. C 1개, H 4개, 산소 4개. 여기도 C 1개, H 4개, 산소 4개. 그러니까 여기 딱 2를 써야 됩니다. 답은 5번. 15번 MgO2의 개수를 맞추세요. Mg와 O2 그러면은 MgO 여기 MgO인데 O가 앞에 두 개잖아. 그럼 2 써주고 그럼 Mg도 없네 2 써주고 그래서 답은 2, 1, 2 4번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6번 두 가지 화학 반응식 나타나는 것이다. 개수의 합을 구해라. CO, O2 그리고 여기 O2가 4개네요. O2가 4개 그럼 4. 그 다음에 다시 O2가 4개면은 4. C가 일단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됩니다. C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 2는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가 지금 여기가 산소가 2개. 여기가 산소가 4개 있죠? 그럼 여기 2개면 되네요. 1. 그래서 2, 1이고요. 그 다음에 H가 4개 있고 O가 4개 있네요. 여기는 H가 2개 하나, O가 하나, 여기는 O가 2개. 그러면은 지금 산소를 O2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H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4개로. 그러니까 H 4개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다 2. 그러면 얘 4개, 산소 2개. 그러면은 산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소 지금 2개 있죠. 그럼 여기 산소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1. 그래서 2, 1, 2, 1. 그래서 4 더하면 6입니다. 많이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다음, 화학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H2에 O2를 더했을 때 H2O가 된다. 산소가 하나 있네. 그럼 여기 2 쓰고 수소 4개 됐으니까 2 쓰고 이렇게 바꿔야 되죠. 틀렸습니다. CO2 그대로네요. 2 없어도 되죠. 틀렸습니다. CuO2 CuO2 그럼 여기 ECU잖아요. 2가 있어야 되죠. 앞에. 틀렸죠. 다음 4번 MgHCl H가 2개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앞에 있어야죠. 틀렸습니다. 4번은 Na2 여기도 Na2 Cl2 Cl2 CA CO3 다 있네요. 정답은 맞습니다. 이거 C하고 O하고 하나하나 나눠도 되는데 그냥 합쳐서 CO3 해도 양쪽이 똑같으니까 보면 됩니다. 답은 5번. 1, 2, 3, 4 다 틀렸으니까요. 다음 18번입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반응식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 생성물 암모니아다. 맞고요. 질소 분자 1개와 3개, 개수비 맞죠. 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반응 전후의 분자의 개수 보겠습니다. 분자 맨 처음에 하나 있었고 3개 있어서 4개 있었는데 몇 개 됐습니까? 2개 됐네요. 개수 변했잖아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생성물 성분 전혀 다르죠. 새로운 게 반응됐으니까. 개수비는 1대 3대 2 맞네요. 실제로 요 개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수 맞추고 시작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H2와 Cl2가 만나서 HCl이 됩니다. 수소 분자 3개가 모두 반응했다. 그러면 생성하는 염화수소, 염화수소 1대 2니까 6개 생기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으로 갈게요. 20번 어떤 반응이다. 떨어져 있는 거 2개. 그럼 2개의 A. 붙어 있는 B. 그럼 B2로 쓰겠죠, 얘는. 이게 뭐가 됐다? AB 붙어 있는 거. 2개가 있네요. 2개의 AB. 그럼 얘는 4번이네요. 화학 반응식의 종로 알 수 있는 사실 아닌 거 읽어볼게요. 반응물의 종류 A, B 알 수 있네요. 원자의 종류 A랑 B, A와 B 맞고요. 원자의 개수 2개씩 맞고요. 입자수의 B 2대 1대 2 맞죠. 원자의 크기와 질량은 모르죠. A랑 B의 질량을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실제로 크기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알 수는 있지만 크기도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크기와 질량, 모양 이런 건 알 수 없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 화학반응과 규칙과 에너지변의 1번이 끝났고요. 다음 넘어가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화학반응의 규칙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화학반응의 규칙에 대한 내용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9쪽까지 내려갔네요. 29쪽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연소 반응에서 성립하죠. 기체 반응법 항상 성립한 물리변화 성립합니다. 총 질량은 같다. 맞죠?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아니요. 앙금의 양만큼 포함했을 때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총 질량이 같은 거고요. 예외가 있다면 뚜껑을 열어서 기체가 날아갔다거나 아니면 뭐 잘 안 나오는 핵 분열 반응 이런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뭐예요?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원자들과 끝에 원자들이 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5번 아니에요. 분자는 바뀝니다. H2O가 H2랑 O2가 되는 것처럼 분자는 바뀌어요. 원자가 안 바뀌죠. 다음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원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한 후 반응을 했다. 빈통까지 났으니까 질량 어떻게 똑같아요. 여기 40.0 똑같이 찍힐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흰색 앙금인 질산 나트륨이 생성된다.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죠. 틀렸고요. 2학년 내용. 반응후 질량은 똑같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다 했습니다.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죠. 염화은이라는 새로운 상징이 변했겠죠. 질량 보존 법칙 네 40.0 그대로네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4번 25g과 25g 섞였더니 앙금이 생성됐다. 이 앙금의 이름과 호남형의 전체 질량을 따진 것은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 그럼 생길 수 있는 게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이잖아요. 그지? 염화나트륨은 염이잖아. 염, 소금.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이고 50g이 되겠습니다. 3번. 1, 2, 5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질량 보존 법칙이니까 50g은 가지고 가야 돼요. 탄산칼슘이 앙금에서 가라앉고요. 염화나트륨은 염 상태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상태로 물에 녹아 있게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켜서 전후의 질량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날아간다 했죠. 뭐가 날아가냐? 써보면 되죠. 탄산칼슘 CaCO3에다가 염산을 반응시킵니다. HCl. 얘를 반응시키면 어떤 일이 바뀌냐? CaCO가 반응하면서 CaCl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H2O 물이 생기고요. 플러스 CO2가 생깁니다. 이렇게 개수는 1대 2대 1대 1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H2O가 물이고 CO2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이 생겼고 CO2가 지금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날아가 버리면은 질량 보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똑같았다가 질량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해되는 설명으로 오른 것은 반응하면 이산탄소 기체 생기고요.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죠. 맞고요. 질량 보존을 성립하지 않는다? 질량 보존 법칙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CO2까지 가지고 와서 재면 성립을 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성립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2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막대저울에 강철 솜을 2개 매달고 가열을 했습니다. 이 가열을 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 요 철을 가열을 하면 연소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O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광석 뭐 Fe2O3 같은 애가 생겨요. 아니면 뭐 FeO 이런 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산화철이잖아요. 이산화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화철 2가 생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게 되겠네. 산화철 2니까 Fe2 플러스에 O2 마이너스 붙은 요게 생기겠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연소 막대 수평 아니죠. 질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연소 막대 저울은 B쪽으로 기울어진다. 산소가 더 붙었잖아요. 산소가 붙었으니까 더 무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B쪽으로 기울겠죠. 맞고요. 달라지겠죠. 근데 원자의 종류는 똑같다고요. 답은 3번과 4번. 답 2개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밀폐용기 안에서 나무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나무의 연소 반응은 화학 반응이다. 연소 반응은 무조건 화학 반응이라고 했죠.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한다. 우리 얘기했죠. 무조건 C가 들어가고 연소가 O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CO2하고 H2O가 생깁니다. 여기 이제 C에 H가 몇 개 들어갈까? 요건 이제 다 다르죠. 성질마다. 그래서 수증기 바로 날아가니까 H2 맞고요. 질량 같고 원자의 개수는 똑같죠. 연소시켜도 반응 전후에 측정한 질량 같다.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이면은 질량을 재야 되는데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틀리죠. 답은 5번입니다. 그래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합니다. 여기 그림 보면 나와 있죠. 다음 열린 용기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반응한다는 말은 기체가 나온 거예요. 기체. 마그네슘을 태운다. 마그네슘을 태우면 MgO 산소가 붙어서 무거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강철솜도 아까 FeO 더 무거워지는 거죠. 종이에 불을 붙인다. 종이에 불을 붙인다. 종이에 불을 붙이는 거는 이제 탄소를 연소시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묽은 위에 나무랑 똑같은 겁니다. 나무를 만들어서 종이를 만드니까 답은 3번. 그 다음에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 조각 HCl에 Mg 집어넣는 거.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MgCl2 생기고 H2 생긴다 했죠. 수소기체. 답은 4번입니다. 5번.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발생시킨다. 그러면은 염화 나트륨이라는 염이 물에 녹아있다 했고 탄산 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긴다 했죠. 앙금. 앙금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 앙금까지 재서 세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과 4번입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성분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그네슘 연소시킨다. 화학 반응을 쓸 수 있죠? 맞습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는 설탕물, 얘는 용해잖아, 용해. 설탕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한 물이 생성된다. H2O2 반응해서 H2O 되는 거. 그 다음에 N2하고 H2 합쳐서 NH3 되는 거. 그 다음에 CU하고 O2 연소해가지고 CuO 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화학 반응식으로 써줄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이성성분 법칙이 성립을 하겠죠. 근데 혼합물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우유 이런 거, 공기 이런 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암모니아의 분자 모형에서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 근데 수소가 1이고 질소가 14래요. 그럼 질소 하나 있잖아요. 14. 수소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1이 3개니까 3. 14 대 3. 답은 4번입니다. 12번으로 넘어가죠. 물과 가산화수소의 분자 모형 뭐 간단하게 쓰면은 H2O 얘는 H2O2가 되겠죠. 산소가 2개니까. 수소가 1, 산소가 16이랍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 개수비를 보면 물에서는 수소가 2개고 산소가 하나네요. 맞네요. 기억. 니은 가산화수소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 수소가 2개 있어요. 그럼 2개 있으면 질량이 2개. 산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래서 16이니까 2개면 32. 2대 32니까 1대 16. 맞네요. 다음, 물과 가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은 다른 물질이죠. 네, O가 하나 더 있잖아요. 물과 가산화수소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므로 다른 물질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질량비가 물은 2대 16이고 쟤는 2대 32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입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볼트 하나와 너트 2개 그러면 2N이라 써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화합물인데 N 2개에 B니까 BN2 이렇게 되겠죠. 결합되어 있으니까. 개수비는 1대 2대 1이고요. 그럼 얘 맞네요. 1번. 2번 B와 N의 개수비는 1개 대 2개다. 맞죠. 질량비는 5개 대 2개다. 볼트 하나가 5, 너트 하나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5개에다가 5개, 하나 2개인데 2개니까 얘는 4죠. 5대 4네요. 틀렸습니다. 질량고정 법칙, 일정 성분 법칙 전부 됩니다. 기체 반응 법칙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4개가 다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볼트 15개가 너트 20개를 만들 때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지금 얘가 비율이 1대 2였어요. 그러면은 볼트 10개랑 너트 2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지? 이때 화합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10개와 20개가 만나면은 몇 개가 되냐? 10개가 나옵니다. 10개. 왜? 개수비가 1대 2대 1이니까. 그리고 볼트 5개가 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볼트 15개인데 10개만 썼으니까 20개 너트는 다 썼고요. 요걸 나중에 이제 너트를 이제 환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완전 다 쓴 거.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표는 물 생성 반응에서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수소 6, 산소 기억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와 질량 수소가 3 남았대요. 수소가 3 남았대. 그러면은 수소 얼마 쓴 거예요? 3밖에 안 쓴 겁니다. 다음 실험 2에서 수소 4, 16 수소가 2 남았대. 그럼 수소 얼마 쓴 거예요? 2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은 2대 16으로 반응한 거네요. 2대 16으로 반응비가. 그럼 여기는 2 있어. 그럼 여기 16이죠. 그럼 몇이 남아요? 4가 남죠. 누가? 산소가. 그 다음에 2대 16이니까 1대 8이잖아요. 그러면 3대 24죠. 근데 24보다 작으면 이 3도 줄어들겠죠. 24보다 크면 3도 늘어나겠죠. 왜냐면 6이니까. 그러니까 1번 실험에서는 이 기억이 한계 반응물이고요. 2번 실험에서도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고요. 3번 실험에서만 수소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요거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 24, 산소 4g,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 2대 16.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자, 위 실험에서 수소 0.8. 근데 아까 1대 8이라 했잖아요. 그지? 1대 8. 그러니까 8을 곱해주면 됩니다. 0.8 곱하기 8, 6.4.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17번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어가지고 산화구리 만들었더니 구리를 넣었더니 산화구리 넣었더니 4일 때 5, 8일 때 10, 12일 때 15, 16일 때 20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4일 때 5니까 질량비가 4대 5인 거예요.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산소가 몇 붙은 거야? 산소가 1 붙은 겁니다. 4대 1로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일정 성분비가. 질량비는 4대 5다 맞고요. 산화구리 10g에는 산소가 8g 들어있다. 산화구리 10g은 쭉 가면은 8g이니까 산소 8g이 들어있다. 산소 2g 들이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구리와 산소군요. 이거 틀렸네요.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구리와 산화구리와 구리고요. 4대 1. 얘도 10g에는 2g 들어있고요. 구리의 질량이 증가해도 결합한 산소의 질량은 일정. 이게 똑같이 증가합니다. 정비례 그래프잖아요. 똑같이 증가하면 틀렸고요. 산화구리가 형성될 때 질량 보존 업종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고 구리의 질량이 증가하면 산화구리의 질량 그래프만 봐도 증가하죠. 정비례. 답은 5번입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죠. 다음 18번. 아까 그 그래프네요. 구리가 만나서 되는 거. 4대 1 만난다고 했죠. 그럼 산화구리가 5 생기는 겁니다. 산화구리 25g 생겨야 돼. 4, 1이 만났을 때 5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25가 생기려면 5배씩 해줘야죠. 20g 들어가야 되고 얘는 5g 들어가야 돼. 20g, 5g. 답은 5번입니다. 이 실험에서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 결합한 산소도 늘어날 거고요. 그럼 그 두 개가 결합한 산화구리도 늘어날 거고요. 산화구리 속에 포함된 산소의 질량도 늘어날 겁니다. 산화구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리와 산소가 완전히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 당연히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붙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질량비는 똑같죠.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4대 1입니다. 이게 실제 우리 지구에서는 여기다 16을 곱해서 실제로는 64대 16으로 실제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CU5가 돼요. 다음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반응이죠.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과는 MgO가 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산화마그네슘 형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마그네슘 1.51이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해주면 3대 2 3번이고요.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고 싶다. 여기 보면은 여기 쉽게 보면 여기 있잖아요. 마그네슘 6g하고 산소 4g 만나면 10g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30g. 그럼 3을 곱하면 되네요. 18g 필요하고 얘는 12g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더 큰 거예요. 마그네슘 18g. 4번. 1번 고르면 안 됩니다. 1번은 마그네슘이 아니라 산소의 질량이에요. 최소 질량이란 말은 뭐냐? 산소가 12g이 있으면 마그네슘은 그거보다 더 많아도 어차피 산소가 한계 반응물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18g만 있으면 반응이 30g 나와요. 그러니까 18g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네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랍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려면 모두 기체여야 됩니다. 기체, 암모니아 기체 맞죠? 1번. 수소기체, 염소기체, 염화수소기체 맞고요. 탄소는 기체가 아니잖아요. 틀렸죠. 얘는 맞는데. 마그네슘 기체 아니잖아요. 얘네는 맞는, 탄소는 맞는데. 염화나트륨 아니잖아요. 틀렸죠. 실제로 여기 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 2. 다음 23번. 요거 중요합니다. 항상 제일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할 때의 부피관계. 보면은 지금 2, 3은 기억 유닛을 모르니까 1번부터 보는 겁니다. 수소 20과 산소 10이 반응했더니 반응 후 남은 기체의 종류랑 부피가 없어요. 그럼 다 반응한 겁니다. 2대 1로 부피 반응한 겁니다. 그랬을 때 2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화학 반응식 써보면요. H2랑 O2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H2O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가스가 나오는데 2대 1대1이라는 얘기 결국 이게 개수비가 2대 1대1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수비가 2대 1대2예요. 사실과 근거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5대 2네 4대 2가 돼야죠. 그러니까 10이 남은 겁니다. 누가? 수소가. 그러니까 40대 20대 40. 얘는 80대 40대 80이겠죠. 그러니까 산소 10이 남은 거고요. 50이니까. 그래서 기억 수소 10 1, 2번 맞고요.
니은 80 맞고요. 실험 2번에서 수소 기체를 더 넣으면 수증기 부피가 증가한다. 아니요. 수소가 10이 남았잖아요. 수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산소를 넣어야죠. 틀렸습니다. 산소 넣어야 됩니다. 5번 실험 1, 2, 3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는 같다. 실험 1, 2, 3에 반응하는 기체 부피 볼까요? 부피비,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2대1이죠. 수소 2, 산소 1. 개수비랑 똑같은 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4번으로 갑니다. 자, 방금 전에 썼던 그거네요. H2, O2, H2. 물질의 총 질량은 같고요. 기체 1 부피에 포함된 분자의 개수, 각 분자는 네모칸 정육면체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죠. 맞고요. 수소기체, 산소기체는 1대 8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네? 수소기체, 산소기체는 2대 1이잖아요. 부피를 보세요. 그럼 왜 1대 8이냐? 실제로 얘네들은 질량비가 1대 8입니다. 수소가 1이고 산소가 16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수소 4개, 4랑 산소 2개, 32가 많으니까 4대 32, 1대 8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비가 아니고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라고 맞는 말이에요. 부피는 틀렸죠. 부피는 개수대로 2대 1이죠. 분자수비가 개수비죠? 2대 1대 2. 맞네요. 반응하는 수소기체의 부피와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같다. 수소도 2개, 수증기도 2개, 2개, 2개. 답은 3번입니다. 수증기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기체여야 되기 때문에. 물이면은 기체 반응 법칙이 안 됩니다. 수증기라고 해야지 가스, 기체로 되는 거죠. 다음 25번입니다. 질소기체가 수소기체와 반응해서 만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질소 N2, 수소 H2가 만나서 NH3가 됐습니다. 개수 맞춰보면, 뭐 여기 이미 맞춰져 있긴 하지만, 2개, 하나, 그 다음에 수소 6개니까 3개, 1대 3대 2가 되겠죠.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분자 종류가 아니죠. 원자 종류입니다. 한 개는 3개와 반응한다. 분자 1개, 분자 3개 맞죠. 질소기체 20이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40이 생겨난다. 비보라는 거죠. 20대 40은 1대 2네요. 실제 비율 어떻게 됩니까? 1대 2 맞네요. 니은디귿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수소 H2와 염소 Cl2가 만나서 HCl이 될 겁니다. HCl인데 2개가 되겠죠. 그러면 HCl이 개수가 2개니까 H랑 Cl이랑 붙어있는 게 네모칸 하나에 있는데 얘가 2개 있는 거죠. 네모칸 하나에 HCl이 2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H2CL2 이런 거고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요거겠죠. 4번. 다음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그림은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기체 N2, O2 얘는 NO2 개수 맞춰보면 얘는 2개 그리고 얘도 2개죠. 그럼 질소 2개, 산소 4개 되니까 질소기체 30ml와 산소기체 30ml가 완전 반응했을 때 생기는 이산화질소의 기체의 부피. 지금 얘 개수비가 1대 2예요. 그러면 30대 30이면 질소가 30을 다 반응하려면 산소가 60이 있어야 돼. 근데 60이 없으니까 반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산소가 30이 있으면 질소가 15만 반응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산소가 30 반응하면 이산화질소 30이겠죠. 왜?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15대 30대 30, 1대 2대 2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30ml 생깁니다. 답은 3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 앞에 물리변화 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체 반응 법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이랑 뒤에 단원 종합 평가 있잖아요. 그것도 곧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